자,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다가왔습니다. 청약자들이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몰리면서 58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몰렸는데 이 많은 청약자 중에서 4만 명은 단 1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태껏 시장에서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상장할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여태껏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상승과 하락 결과 상관없이 제일모직,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정도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런 엄청난 청약금이 몰렸다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한 다음에 이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뻥튀기를 시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 제대로 된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만약에 SK 바이오팜처럼 너무 심할 정도로 뻥튀기가 된다 싶으면 그 종목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점에 들어갔을 때 먹을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큰 돈이 몰렸다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태껏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청약을 넣은 사람들은 이 2배 뻥튀기를 기대하고서 청약을 넣으셨을 텐데 뭐 그동안 상장한 것들 2배 뻥튀기 된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조건이 어떻냐면 기관의 경쟁률이 높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기관 투자자만 쥐고 있고 그리고 장외거래 가격이 잡힌다면 그 장외거래 가격이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2배 근처에서 아니면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고서 넣는다 하더라도 뭐 다른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증거금이 얼마 모였다, 뭐 경쟁률이 얼마 나왔다 이것만 보고서 그냥 고점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는데 기관 투자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여태껏 2배 뻥튀기 된 것들 개인 투자자한테 고점에 전부 넘기고 개인 투자자는 경쟁률이랑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 이런 것만 보고서 들어갔다가 그대로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제가 주식을 한 지 8년 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서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8년 동안 상장하는 종목마다 여러 가지 패턴을 익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는 종목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며 기관들이 이렇게 이용해서 뻥튀기 시킨 종목들 일단 최근에 상장했던 뭐 이루다나 한국파마 이건 재료가 없었다면 이렇게 급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 말고도 요 몇 년간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2배 뻥튀기 된 종목들 이런 것들 결과가 전부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장 초기 최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근처까지 나거나 심하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전부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 SDS, 제일모직, 삼성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SK 바이오팜 이런 유명한 종목들은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투자금을 마련해 놓고서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을 때 몰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저도 정확하게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샀을 때 무조건 오른다라는 미래를 제가 알고 있다면 저는 아마 전 재산을 전부 다 카카오 게임즈에 몰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투자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신규 상장주가 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패턴들을 참고해서 대응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이 49,000원짜리가 98,000원까지 뻥튀기가 된 다음에 첫날에 바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캔들만 봤을 때 이 98,000원에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 단계별로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98,000원에서 한 방에 바로 127,000원, 2분 뒤에 127,000원에 거래가 되어서 상한가에 잠겼습니다. 외국인이 약간 물량을 풀면서 첫날에 70만 주, 그리고 둘째 날에 70만 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옴에도 이렇게 점상이 갔으며, 그리고 7월 6일까지 세 번째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25%까지 상승.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 뭐 엄청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49,000원짜리가 제대로 된 거래량과 매집 없이 단순히 수요가 많아서 좋아서 기관 투자자의 허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49,000원짜리가 27만원까지 한 방에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딱 봐도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뻥튀기 될 수 있는 이유가, 청약을 받은 사람이 개인 투자자가 다수면은 이런 식으로 심하게 뻥튀기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량 중에서 80%는 우리 사주랑 기관 쪽에서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받아봤자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냥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가 우리 사주 포함해가지고 80%나 먹기 때문에 그 80% 있는 물량을 풀지 않고서 험매수를 쌓으면서 주가를 이렇게 쉽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다른 방해되는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이런 종목만 나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뻥튀기를 시켜서 결국에 고점에 잡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월 10일 목요일 상장. 저는 만기일 끝나고서 금요일 상장인지 알았는데 10일 목요일 만기일 날 상장을 합니다. 희망 공모가가 2만원에서 24,000원. 당연히 엄청난 경쟁률로 인해서 24,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24,000원에 확정이 되어서 개인의 경쟁률이 1,500대 1. 이거 그동안 이런 엄청난 초대형주 치고서 개인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수치고, 그만큼 이 소문을 듣고서 청약을 넣은 사람들이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SK바이오팜은 경쟁률이 32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더라도 엄청난 차이인데 그만큼 소문난 잔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상장 초기에 SK바이오팜 같이 상장을 하냐, SK바이오팜처럼 뻥튀기가 되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저도 알 수가 없는 게, 기관 투자자가 작정하고서 그냥 수천만 주 쌓아버린다면은 점상 몇 번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물량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량 배분 받으려는 뭐 그런 여러가지 물량들, 상한가에 체결시켜보고 싶은 그런 여러가지 물량들이 시장에서 전부 다 몰리면서 점상 몇 번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의 경쟁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2배 뻥튀기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경쟁률이 한 많이 나와봤자 1100대 1, 1200대 1, 정말 많이 나와야지 1300대 1인데 이거는 거의 1500대 1이 나왔습니다. 모든 기관이 지금 청약을 넣은 상태이며 상장 주식수가 약 7300만 주입니다.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300만 주, 31% 정도가 됩니다. 기관의 확약 물량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기타 주주 872만 주, 이 수량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으며 여기서 12% 정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5%, 뭐 개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첫날에 뭐 2배 시작을 해서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2배 시작할 때 좀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약 1조 7,500억에서 5조 7천억 원까지 현재 장외 거래에서 한 7만 8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2만 4천 원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1조 7,500억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료라 봐도 무방하고, 개인 투자자가 접해야 될 가격은
아마 5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2배 상장 시에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 4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장외에서 7만 8천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7만 8천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며 4만 8천 원에 시작해서 바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걸리고 2배 상장 플러스 30%에 시작할 시 첫날에 4조 5천억이 됩니다. 62,400원, 62,400원이라 하더라도 7만 8천 원보다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까지 가면은 약 8만 1,1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날 상한가 가격이 8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날 상한가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이게 먹을 자리가 많이 생길지 아니면은 바이오팜처럼 그냥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고점에 살지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팜 보시면은 첫날에 이거는 수량 배분으로 배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기관 투자자 물량이 전부 다 쓸어갔을 것 같은데 98,000원에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VI가 걸리는데 VI가 걸리는 순간에 그 상한가에 먼저 주문을 넣는 사람이 체결되는데 이 거래량이 70만 주 12만 7천 원에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점상 여기서 수량 배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점 형성하면서 27만원까지 거래량이 고점에서 다 터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도 첫날에 2배 뻥튀기 48,000원이 되어서 VI가 걸리자마자 이렇게 상한가 SK 바이오팜 첫날과 똑같이 그냥 2배 상장 플러스 30%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62,400원이 될 텐데 이렇게 돼도 장외거래 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첫날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날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상한가가 장외 가격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쌓아서 점상을 만든다면 물론 수량 배분을 받는 사람들은 이 구간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둘째 날에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합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보합 근처에서도 시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매수세와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합은 너무 무리고 한 10%에서 20% 사이 아무튼 점상만 아니라면 그냥 거래량 발생하면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 뒤부터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상 최대한 보내놓고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린다면 개인 투자자가 먹을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이슈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아무 힘 없이 거래량이 끊기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거 성장성, 기업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상장주는 상장 초기 가격이랑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카카오 게임즈는 첫날에 매수가 안 된다더라도 둘째 날에 좀 정상적으로 양봉을 띄우면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렇게 상한가를 보내던가 아니면 20% 이렇게 마감을 한다던가 바이오팜처럼은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점상 가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높은 갭상승 시작한다면 그냥 지워버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먹을 만한 종목들 널리고 널렸는데 여기서 무리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고점에 물량 바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집중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팜 수준으로 심하게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종목에서 전재산 몰빵해서 한방 승부 볼 것도 아니고
한방 승부 볼 거면은 다른 첫 상승 종목들 충분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널린 게 종목이라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오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가 7월 7일날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25만원에 들어가서 50만원까지 바라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종목들도 몇 개 있어서 무조건 불가능이라 말하기도 그렇지만 4만원짜리를 27만원에 사서 50만원을 바란다는 것은 엄청난 욕심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장외 가격이 지금 8만원에 근접을 하고 있지만 공모가는 24,000원입니다.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SK 바이오팜보다 나은 점은 시가총액이 훨씬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며 아무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라더라도 바이오팜처럼 심하게 뻥튀기가 된다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라 당연히 상장 초기에 볼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들,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뭐 황금선을 지켜준다든지 수급이 괜찮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얼마나 뻥튀기 시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착한 가격에 거래량이 처음 터져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를 바랍니다.